안녕하십니까. 여주 세종문화재단 예술지원팀 구찬숙입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국내 감염자의 확대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2021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확산세로 공연과 전시 등 예술계에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번 설명회 역시 코로나19 4단계로 인해 영상으로 제작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주 세종문화재단은 이전에도 그래왔듯이 여주시 예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있는 예술활동 증명 설명회로 여주시의 많은 예술인께서 예술인 등록을 진행을 하시고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예술인 복지 사업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 강동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강동현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활동 증명과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예술인 복지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 예술인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술활동 증명과 예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술인 복지법은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고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어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2012년 11월부터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내년이 되면 10년이 되는 제도입니다. 우선 예술인복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1조 목적에서는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의 목적, 특히나 예술활동 증명의 목적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을 했다고 해서 예술가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 하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가로에 써져 있는 한자에서도 보시다시피 직업예술인을 말합니다. 직업활동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계를 위하여 경제적 활동을 예술로 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서는 창작, 실현,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가를 직업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직업분류표에서도 예술가를 직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나 조각가, 사진작가, 만화영화작가, 국악인, 전통예능인 이런 식으로 한국직업분류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예술계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 분류를 하고 있는 직업은 이 정도 수준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10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하는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직업안정, 생활안정,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복지실태조사, 복지금고 운영,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 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조 지원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로 예술인의 권익 제고, 예술인의 생활 안전망 지원, 예술인의 가치 확산, 재단 경영의 내실화의 4개 전략 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업무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예술인 복지 업무는 2015년 200억대에서 올해 2021년 약 800억대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 통계를 보면 2015년 2만 명에서 지금 현재는 약 12만 명의 예술인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사업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창작 역량 강화, 불공정 간행 개선, 직업 역량 강화, 사회 안전망 구축, 예술활동 증명 및 기반 조성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작 역량 강화 사업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창작준비금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상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의 경우 12,00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간행 개선이라는 것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정한 예술인에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예술활동을 하시다가 해당되는 불공정 행위를 당하실 경우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예술인 신문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계약이나 저작권 교육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창작 활동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심리 상담, 예술활동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하셨을 때 저희한테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 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1000명의 예술인에게 기업과 예술인이 만나서 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월 120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하는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하여 사업자와 예술인에게 각각 발생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예술활동을 진행하시다가 다치실 경우나 그런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의 같은 경우는 중증 병에 걸리셨을 때 의료비를 최대한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 증명 및 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예술활동 증명과 예술인 패스,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시면 예술인 패스가 발급이 되고 예술인 패스를 통해서 공공미술관, 박물관 등에 입장하실 때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은 서울의 경우 마포와 대학로에 시간제 보육지원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시간제로 본인이 원하는 1시간이면 1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동안 자녀를 맡기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융자 사업입니다. 실제로 예술인들은 프리랜서다 보니까 은행권에 가서 자금을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 재단에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자금을 융자를 해드리고 아주 낮은 이자로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술활동 증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예술활동 증명을 하실 때 예술활동 증명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증명을 신청하시다 보니까 예술활동 증명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로 예술활동 증명 방법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그 다음에 예술활동 수입, 그 다음에 기준의 활동. 기준의 활동은 원로예술인과 경력단절 예술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로 예술활동 증명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인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란 선생님들께서 전시를 하시거나 문학 잡지에 본인의 작품을 발표하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입니다. 실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발표 1에서는 미술 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본인의 작품을 5회 이상 발표를 하거나 최근 5년 동안 개인전 1회 이상을 실시할 경우에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의 뜻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이란 만 5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산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는 2021년이니까 2021년에서 숫자 5를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6년이 되고요.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단체전을 5회 이상 하시거나 개인전을 1회 이상 하실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최근 5년을 가지고 헷갈리시는 게, 그러면 2016년에 전시를 한번 하고 2017년에 전시를 한번 하고 2018년에 전시를 한번 하고 2019년에 전시를 또 한번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가 기간으로 설정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단체전을 5회 이상 하시거나 개인전을 1회 이상 하실 경우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에 단체전을 2번 하시고 2018년에 단체전을 2번 하시고 2019년에 단체전을 1번 하셨다. 그럴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실 때는 내가 최근 5년의 기간 동안 단체전이 5회 이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개인전이 1회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전시의 도록을 통해서 증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활동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 증명 시행규칙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 수입이 360 이상일 때 예술활동 수입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럼 최근 1년, 최근 3년을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에서 1을 빼면 2020년이고 2021년에서 3을 빼면 2018년입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생한 수입이 360 이상이거나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술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예술활동 수입을 이용하여 증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혹시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을 함께 제출해서 증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으로 원로예술인 예술활동 증명과 경력단절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로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은 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일 경우에 지금까지 예술활동을 한 자료를 제출하여 예술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만 70세 이상의 예술가는 지금까지 했던 전시회 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책들을 증빙으로 제출하셔서 인정을 받으시는 경우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이상이어야지 기간에 관계없이 지금까지 하신 예술활동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경력단절 예술활동 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력단절이란 질병, 군복무, 가족돌봄, 출산, 육아로 인하여 예술활동이 경력단절이 되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전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1년 이상 군복무를 통해서 경력이 단절되었을 경우에 경력 단절된 기간을 빼고 그 이전 또는 경력 단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출산, 육아로 인해서 예술활동이 경력 단절되었을 경우에 출산 전에 실시한 예술활동,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실시한 예술활동 실적들을 제출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 방법의 크게 세 가지인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과 예술활동 수입, 그 다음에 기준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외의 방법인 무형문화재 특례, 사회보험료, 산재보험, 불공정행위 신고 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특례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의 경우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정서 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정서를 제출하여 무형문화재 특례로 예술활동 증명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만 해당이 되며 지정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 지정서의 내용은 예술활동에 해당되는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 외에 사회보험료, 산재보험, 불공정행위 신고 특례가 존재합니다. 특히나 사회보험료, 산재보험, 불공정행위 신고 특례는 해당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타 복지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료 특례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고 싶을 경우에 표준계약서를 제출하여서 사회보험료 특례를 받는 방법이고 이 방법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타 복지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 특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 예술활동 실적이나 계약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 특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타 복지사업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특례의 경우에도 본인이 타인에게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경우에 불공정행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 불공정행위 신고 특례를 이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불공정행위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고 타 복지사업에는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술활동 증명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예술활동 증명을 하시면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동명, 즉 애명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실 문학이나 미술 쪽에서는 애명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하지만 가끔가다 애명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작가로서 김철수라는 애명을 사용하는데 본인의 본명이 김영희일 경우에 김영희가 김철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예술활동 증명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마다 예술활동 증명 여부가 확인이 되고 유효기간이 설정되므로 본인이 애명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애명의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참여 확인서 또는 재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셔야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연도 확인 불가 부분입니다. 연도 확인 불가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5년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실적을 제출하시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서 이 전시 또는 이 문학작품이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실적인지 확인이 어려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도가 빠지고 5월 5일이었을 때 이 5월 5일이 2016년 5월 5일인지 2017년 5월 5일인지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빙을 내실 때는 이게 몇 년도의 작품인지, 그러니까 최근 5년이라면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20년, 21년의 작품인지 꼭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최근 3년이라면 2018년, 19년, 20년, 21년 작품이 맞는지 연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품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특히 미술 분야 선생님들께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도록을 찍으실 때 본인이 그 전시에 참여했던 작품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작품을 분명히 발표하신 건 맞는데 이게 언제 어디에서 발표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으므로 예술활동 증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자신의 작품집을 발표하신 경우를 상정하여 증빙 준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집이 나왔을 경우에 시집의 표지, 그 다음에 뒷표지를 일단 준비하여 주셔야 됩니다. 책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프로필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목차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내용면 중에 표지시가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찍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의 뒤편으로 가서 편엔날 편엔이가 있는 발행면 부분을 함께 찍어 주시고 이 발행면 부분에 ISBN이나 ISSN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면 부분만 찍어 주시면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뒷표지나 앞표지에 ISBN이 있는 부분을 함께 찍어 주셔야 됩니다. 미술 분야 예술활동 증명 증빙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술 분야의 경우 개인전, 단체전 또는 전문 잡지에 자신의 작품이 발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체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체전의 경우 표지에서 전시명과 전시 일시, 전시 장소, 전시 주최 주관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찍어 주시고 전시 참여자 명단이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표지를 넘겨서 본인의 작품이 나와 있는 내용면을 함께 찍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전의 경우입니다. 이 도록의 경우 개인전 도록이지만 표지에서는 전시명은 없고 작가명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속지에서 전시명과 전시기간, 전시장소가 나오는 부분을 찍어주시고 대표적인 작품 나오는 면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 잡지에 자신의 작품이 발표된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잡지의 경우 잡지의 표지, 그 다음에 속지에 들어가셔서 발행면이 나오는 부분을 함께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이 발표된 내용면을 찍어주시고 잡지의 ISBN이나 ISSN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함께 찍어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또는 PDF 파일의 화질 저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예술활동 증빙을 내실 때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많이 제출을 하시는데 이걸 PC로 옮길 때 보통 본인의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옮겨서 PC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카카오톡에서는 사진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화질 사진으로 사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PC로 옮겼을 때 사진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게 저화질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핸드폰 사진을 찍으셨을 경우에는 사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진을 찍어주시고 마찬가지로 PDF 파일을 만드셨을 때도 PDF 파일의 내용을 직접 눈으로 읽어볼 수 있을 정도의 화질로 파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 증명은 보다 많이 선생님들한테 접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 협단체를 지정하여 해당 문화재단에 찾아가면은 예술활동 증명에 대한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문화재단, 전남의 경우 전남문화재단, 강주의 경우 강주문화재단 같은 강역문화재단들을 지정하여 선생님께서 증빙자료를 갖고 해당 문화재단에 방문하셨을 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 증명은 최근 2년 이내,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술활동 실적이 1개만 있으실 경우에 1개의 실적을 제출하여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1개만 내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2년이 적용되고 신진예술인에 대한 사업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무형문화재 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가중형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에게만 적용되던 것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까지 포함하여 예술활동 증명을 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틀리거나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방향에서 함께 보고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터널 밖에서 어서 나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내 곁에 다가와 나와 함께 어둠 속에 앉아 있어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인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활동 증명과 예술인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또는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도 자세한 안내가 적어져 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신청하시기 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나 예술인 경력 정보 시스템에 적어져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주 세종문화재단 여주시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 증명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